안녕하세요. 덕코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조금 감을 잡아주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 10분 동안 짧게 임팩트 있게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에 대해서 글씨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개념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일반적인 수포자나 초보자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렇지, 그냥 근만 외우고 있죠. 근해 공식의 그 뭐라 하죠? 공식만 외우는 거죠. 그래서 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해놓고 그지? 여기다 그냥 대입해가지고 끄적끄적 푸는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초보자 형태죠. 자, 근데 조금 여기서 좀 더 발전한다라면은 이 중급자 같은 경우는 공식을 조금 암기하죠. 그지?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도구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막말로 우리가 수학할 때 문제만 잘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접근법이 뭐지? 중급자들이 생각하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조금 이제 고급으로 가면요. 이 고급자들은 뭐 결론적으로 공식을 암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공식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유도하는 그리고 증명하는 거를 할 줄 압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유도하고 증명하는 방법 자체를 외우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조금 아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유도하고 증명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 방법을 외우면 절대 안 되시고요. 물론 그것만 해도 되게 기특해요.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게 왜 태어났는지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개념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마 이렇게 가르치진 않겠죠. 친구가 물어볼 겁니다. 야, 근해 공식이 뭐야?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거는 가르친 게 아니죠. 그죠? 가르치려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가르친다 혹은 완전하게 개념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뭐를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그냥 암기하고 혹은 유도 과정을 암기하는 거 말고 정말 제대로 아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근해 공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친구한테 설명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개념이 나와줘야지 완벽하게 근해 공식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x제곱은 4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풀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쵸?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해서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쵸?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을 상수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항을 해가지고 x제곱은 4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또 루트를 씌우죠. 그럼 뭐가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x제곱은 상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에서는 루트를 씌우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근을 여러분들이 구해내실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다음과 같은 예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뭐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5가 되는 형태. 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x를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어떠한 테크닉을 부리게 됩니까? 그쵸? 바로 완전 제곱식이라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루트를 씌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가르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만약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x-1의 제곱을 해주면 없었던 일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 이렇게 빼주시고 요걸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없었던 상수가 생겼으니까 이 상수를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보내주셔야지 루트를 씌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1의 제곱은 6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 씌워주면 돼요? 그렇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x-1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마저 해주면 되겠죠. 또 요 상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그렇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에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상수는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싹 다 오른쪽으로 옮긴다.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려면은 상수를 오른쪽으로 보내야지 편하니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요 1차식, 핑크색으로 칠하는 요 1차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놈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요놈 때문에 그냥 바로 루트를 못 씌우는 거야. 즉 1차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메커니즘은 결국에 뭡니까? 이 메커니즘은 결국에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상수는 우항으로 여러분들이 옮긴다라는 거. 그지? 이거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루트를 씌울까? 어떻게 해야지 루트를 씌울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걸 어떻게 세워요? 그렇죠. 무슨 테크닉? 완전 제곱식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이번에 근해 공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쓰신 상태에서 자,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상수를 우항으로 옮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x 제곱 플러스 bx는 상수를 넘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루트를 못 씌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크닉을 씁니까? 그렇지, 완전 제곱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근데 완전 제곱식 쓰기에 앞서서 조금 A가 불편하니까 A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A로 나눌게요. 자, A로 나눕니다. 나눌 수 있는 이유는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A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루트를 바로 못 씌우기 때문에 그치? 이런 식으로 루트를 못 씌우잖아, 얘들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을 해주면 위에 포맷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없었던 상수가 생기니까 그 상수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빼주셔야지 같은 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a와 b가 지금 현재 문자로 돼 있지만 얘가 상수기 때문에 상수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우변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이거 미리 전개해 줄까요?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겁니다. 자, 얘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를 통분해 주실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뭘 씌울 수 있어요? 그쵸, 완전 제곱식이 됐으니까 이제 루트를 씌워줍니다.
자, 루트를 씌워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a분의 b는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루트 뭐가 됩니까? 4a 스퀘어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걸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루트 좀 뺏겨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이제 뭐가 돼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요 놈도 상수 아니에요? 그쵸, 놈도 상수죠? 그러니까 얘도 우항으로 옮겨줍니다. 그럼 뭐가 돼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분모가 같죠? 그러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고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 공식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걸 외우게 되면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게 어떻게 유도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숫자로 생각했을 때 상수는 우항으로 옮기고요. 그죠? 어떻게 루트를 씌울 수 있을까 조금 고민해 보면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테크닉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원하는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문자에 대해서 하기만 한다면 그지? 똑같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개념을 해야지 즉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으셔야지 개념이 드디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념은요. 완벽하게 친구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는 개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공식을 암기하고 활용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연습해가지고 문제만 풀 수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개념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예제와 유제를 학원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고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어땠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렇게 개념 선생님들이 막 개념 열심히 가르치고 그지? 그것도 개념을 가르쳤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만 한 거죠. 구경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수학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수학을 하셔야 돼요. 보는 수학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하는 수학을 하고 있는지 보는 수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강사들이 개념을 치고 그거를 보고 나서 예제를 풀어줌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그렇게 수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수학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수학은 예습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니? 알겠죠? 예습이 중요한 거예요. 복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습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습하는 사람이 결국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는 수학을 하지 않고 하는 수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도 여러분들이 처음 봐야 돼요. 개념도 여러분들이 처음 봐야지 혼자는 보는 수학이 아닌 하는 수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수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강사가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준 거를 그걸 보고 나서 저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활용법만 공부하지 않길 바래요. 이 공식이 왜 태어났는지를 이해를 하고 친구들한테 가르칠 수 있으면 내가 말했죠. 가르칠 수 있는 수학.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수학은 바로 요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친구들이 문제를 물어보러 오는 게 아니고 너무 잘 가르쳐서 개념을 물어보는 친구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짧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근해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짧은 예시로
어떻게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테마별로 여러 가지 어떤 공식이나 개념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갖는 시간을 앞으로 조금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공부를 한번 열심히 말고 제대로 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수학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는 수학은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삽시다. 알겠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